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남편이 사랑에 많은 귀분의 삶.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내의 사랑이 많은 귀공자의 삶. 조달 출세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공주로 일평생 대접받게 살고 또는 귀부인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귀공자가 되는지. 조달 출세, 그러니까 일찍이 출세하는 사람을 조달 출세라고 하는데, 그러한 출세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자고요. 신약한 여명사주에서 인성이었거나, 이것은 남명사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약한데도 인성이 없거나 신강한데도 또는 일지효신으로 자기 인생 무대를 일지효신이 막아버린다. 그렇게 한다면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신약한데도 간목일간이나 또는 수기일간이라고 치면은 오늘은 수기일간이라고 보자고요. 수기일간인데 이 관살은 태왕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술토나 미토가 있고 또는 무토가 있어서 관살이 태과한 사주에서 인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신금이 홀로 나와서 토다 매금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남편의 사랑이 오는 통로가 병목 현상으로 막혀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조건이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이 되었다면 반드시 신금이나 유금이 지지에 한 글자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인수가 유력하게 있다 할지라도 인수를 내가 수렴 흡수할 수 있어야만 된다. 수렴 흡수할 수 없다면 또한 공연불이다. 또는 내 자신이 왕성한 비겁 과다 사주인데 그 사주에서 내가 임신 일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계유 일주가 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계유 일주로 태어났는데 내 사주에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유축합 또는 유진합을 이루어서 인수가 왕하게 되면 내 효신살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효신살이 강해지면은 이 효신살은 하는 것이 극이다. 내가 나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명식이 이루어졌다면 남편의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인성이 원령을 잡고 신강사주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수가 월지월로서 신강사주가 되었을 경우야 관살이 극쇠약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거가 마땅하므로 식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살과 인성이 기신이 되는 것이므로 남편과는 무정하게 된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인수가 원령을 잡았던 사주에서 인수가 왕성하다. 그런데 관살이 기토 혼자 있거나 무토 혼자 있어서 극쇠약한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남편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인수가 과다 설기로 껍질만 남겨놓고 이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와 같이 모양만 있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거가 마땅하다. 이때는 인수라고 그랬으니까 비겁이 수기가 될 텐데 이때는 반드시
식상이 있어서 이 식상으로 무력한 관사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때는 인수만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관살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거가 마땅하다. 그와 더불어서 왕성한 인수를 제어하는 재성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 재성은 토기 관사를 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좋아진다 그래요.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이 시신이 되는 조건은 대체로 비겁이 왕성한 신학사주에서 관살의 쓰임이 중요하다. 이때 인수는 관살을 설계하여 비겁을 더 강하게 하므로 없어야 할 글자에 해당하는데 인수가 있다면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비겁이 과다한 사주에서는 이 비겁을 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관살이 중요하게 되는데 인수가 있으면 관살을 설기를 해서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있어서 인수를 제압을 해주고 토기 관사를 생해주면은 좋아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남편의 사랑이 있게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비겁이 과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살이 있어서 비겁을 제압해야 되는데 비겁을 제압하는 관살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인수가 왕성해서 관살을 설기를 해버린다면 더욱더 무력해지기 때문에 재성이 있어서 토기 관사를 생하고 인수를 억제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주에서는 식상운이나 식상이 있으면 식상은 별무 소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토기 관살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재성운이 재관운이 길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재성이 있으면 식상이 있더라도 식상을 설기를 하기 때문에 흉의가 많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재성이 없고 식상이 왕성하다면 이 토기 관살이 비겁 과다를 제어를 하지 못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잘 살펴야 되겠다 그래요. 유력한 재성이 제극인을 하며 재생관을 하고 무인수가 되어야 남편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고 그리야만 조달남아가 된다. 일찍이 등용하게 되는, 일찍이 관직에 올라가는, 일찍이 성공하는 남자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달 남자가 되는 그 조건에서 연월지가 관살이 되어서 또는 목기의 입장이라면 연월지에서 관살이 되어야만이 일찍 성공하는 남자가 된다 그래요. 인수가 조우작용을 성격시키며 관성과 비겁을 통관하는 역할이라면 관성의 기운은 관살생 인수, 인수생 비겁이 되므로 대단히 유정한 관계가 된다. 또한 제극인 하는 재성이 있다 해도 관성이 재성을 설계하고 비겁이 재성을 제어한다면 귀부인으로 남편의 사랑이 크다. 그러나 이때 인수가 왕성한 데 비해서 비겁은 허약하여 인수를 설기 흡수 못한다면 관살은 인수를 생하는 작용이 된다면 오히려 탁기가 되므로 남편의 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극인하는 재성이 시신이 된다 그래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내가 관살이 있어서 관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 비겁이 인수를
설기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없다면은 이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기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순일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서 하나를 아셔야 될 게, 여명사주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남명사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명사주의 식상은 감정선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명사주에는 식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명사주보다도 남명사주와 이 식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식상이 있어야만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오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식상이 무력하거나 제대로 비겁 설기를 해서 재성을 생하지 못하는 이 재성처가 느끼는 그 감정이 이 인수가 되는데, 이 재성에서 봤을 때에 이 나의 식상은 이 처성의 인수다. 그런데 그 인수를 생하는 자는 관살이 된다. 즉 비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비겁이 이 식상을 통해서 재생을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을 통하지 않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오행도를 보면 이게 묘왕 구성이다 그래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꼭 거치게 된다. 한 자리를 거치게 된다. 즉 이 극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선으로 나가고 직선으로 극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가는 오행도가 거친다. 이 부분을 거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꼭지점이 된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기토가 일간이다 라고 치면은 이것은 일간의 두뇌에 해당이 되고 양팔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양다리다. 다리 중앙에 있는 것이 성기다. 그만큼 중요하다. 즉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남자가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다. 즉 남자의 다리 사이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요. 항상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 수기와 목기 이 사이는 다리 사이다. 꼭 이 부분을 생각하시라. 또는 이 토기의 재성과 관성의 사이를 얘기를 했는데, 이 목화 관계도 이 진토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또는 이 경금, 신금이 임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술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는 화기가 토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미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진, 술, 충, 미는 사계의 중앙에 자리하면서 자기를 거치고 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목화, 토금수, 오행의 창고이고,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다리 사이를 지나게 되는 이 부분 통간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요. 남녀사주에서 인수과하다 왕성하다면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과 과보가 염려되는데 대체로 주체 정신이 허약하다. 인수가 과하다 한 사주에서는 오히려 비겁이 인수를 설기를 해서 내 것을 만든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주체정신이 허약해져 버린다. 또는 게으른 성격으로 눈치가 비상하여 임기응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임기응변 눈치가 비상한 것은 편인이 왕성했을 때 더욱더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편인이 왕성했을 때 눈치가 비상하여 임기응변이 능한다. 그런데 정인이 왕성했다면 이 부분 눈치가 비상하여 임기응변 이 성분보다는 인수를 의지하는 마마보이의 게으른 성격이 된다. 그래서 나의 인수가 왕했을 때 편인이 왕한 것인가 비겁이 왕한 것인가 이 성질은 각기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자기는 두 배로 피운다는, 이것은 편인이 더욱더 왕성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나올 정도이다. 종격이 되지 못한 명식에서 인수가 사주지병이면, 이것은 인수가 사주지병이면 정인이 사주지병이면 게으른 마마보이 성격으로 나타나고, 편인이 사주지병이면 폐재, 왜냐하면 재성을 극하니까, 실권, 나의 권리, 그러니까 관사를 설기를 해버리니까 실권. 그 다음에 부부 남녀 이별, 왜냐하면 관살이 허약해지고 재성이 허약해지는 이 상태가 되는데, 왜 재성은 허약해지냐면 내 재성을 생하는 식상을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별, 그러기 때문에 고독하고 방명하다. 그런데 이때 신강에도 관사를 받아들이는 예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는데, 겨울에 태어난 금수 상관격에서는 관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화토 상관격에서 수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강함으로 관사를 안 받아들인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금수 상관격이라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에 해자월에 임계수가 투출이 된 것을 금수 상관격이라 한다. 날씨가 해월이나 자월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 금기를 녹여줘야 된다. 따스하게 해야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관사를 반긴다. 그러면 관사를 반기기 위한 조건에서는 술토나 미토가 있어서 식상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재성이 여기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또는 이 수기를 설기를 해서 이 재성이 관사를 생해야 된다. 그러면 이 관사를 생하기 위해서 조우를 성격시키기 위해서 금수 상관격에는 관살이 필요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차가 막 시동이 걸었을 때는 적정 온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살이다. 또는 목화 상관격에서 이 화기가 대세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 조절을 해야 된다. 온도 조절을 해야만이 너무 뜨거워진 금기가 차가워진다. 너무 뜨거워진 두뇌가 차가워진다. 그래서 겨울에 모자를 쓰는 이유는 두뇌가 너무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뇌 회전에 문제가 생기고 뇌졸중의 위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도리를 해라, 모자를 써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목기는 두뇌를 상징하는데 두뇌가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온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요. 대체로 예명사주에서 신약으로 관인상생하는 사주는 남편의 복이 양화하다. 그런데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해야 하는 사주에서 인수가 음천간 한 글자이거나 또는 무인수라면 극처하는 남편 인연으로 변한다. 즉 인수가 음천간으로 한 글자이거나, 즉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했을 때에 또는 무인수라면 극처하는 남편 인연으로 변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목기라고 쳤을 때에 관살이 왕성한데 관살생 직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기가 임수라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만 개수 혼자 나타났다면 금다 수탁이다. 그래서 이 금기를 설기해서 목기로 돌리지 못한다. 남편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고 남자 만나기도 힘들고, 이러한 사주에서는 이 개수가 문제가 된다. 이 개수가 없었다면은 이때는 관살이 직업을 억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것이 낫기는 낫은데, 이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 또한 나의 관살이 왕성하게 되면 나의 재성은 토설생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토기를 설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 덕이 없어져 버린다. 이 관살이 왕성한 이것 때문에. 무인수라 할지라도 수녀원과 여경의 격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이 정관인지 편관인지 조우의 관계를 또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가령 목기 일관의 정관이 신금이 투출했다면 상관, 경관이 되는 것은 불가하지만 식신인, 병화가 오히려 길하고 또한 이때 계수 투관보다는 임수 수출이 더욱 길하다. 대체로 재생관하는 명식으로 관인이 유정한 경우 남편 복이 양호하다. 그러나 조우를 써야 하는 명식에서 식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남편 덕은 무에 묻어가지만 자식과 함께 돈을 보고 살아가게 된다. 가령 무기토 일간이 화염조태의 명식이라면 관성은 화기를 생하는 작용으로 무력한 관성이 되므로 오로지 윤토 생금을 이루게 하는 수기와 식상을 방기게 된다. 특히 겨울생에게는 술미조토의 온난한 토기가 있어야 해당 육친의 덕이 있게 되며 여름생에게는 진축 습토가 있어야 이것은 이 과정은 어떠한 일간이든지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어떠한 천간의 일간이든지 겨울생은 순미조토가 있는 것이 좋고 여름생은 진축 습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름생에게는 이 진토가 있는 것이 더욱더 길하며 겨울생에게는 술토가 있는 것이 미토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편에 해당하는 육친이 조우를 성격시키거나 용신지약이 되거나 통관신이 된다면 남편의 덕이 있는 사주로 기부인의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용신지약이 되거나 통관신이 된다면 이것은 그 여자 사주였을 때는 남편 덕이 있지만 남자 사주였을 때는 처덕이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 사주 명식에서 있어야 할 글자와 없어야 할 글자 판단이 어렵기도 하는데 여경과 순영의 격국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주의 원축과 조우 작용을 이해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가령 모광절에 태어나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관살이 왕성한 명식이라면 이때는 춥기 때문에 살인상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임수가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계수가 있었을 때는 도식하는 작용이 되고 금다 수탁의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모시에 태어나서 조우하는 오하와 임수가 있다면 양수 겹장으로 임수는 금기를 설계할 것이고 이 오하는 조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사주에서 어떠한 글자가 왕성해서 그 글자를 설계한다면 이렇게 천간지지가 따로따로 그 부분을 설계하고 억제하고 조우하고 이런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주가 좋다 그래요. 대체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하는 명식은 남편 덕이 양호하다. 그렇지만 관인상생일지라도 일간과 유정한 천간으로 구성되어야 하기를 하다. 간목이 임수를 반기는지 계수를 반기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한 여름이라면 계수가 있는 것도 길하다. 그 왜 그러냐면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계수만큼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때 계절과의 상태에서 일간과 유정한 천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관살이 일관가 유정한가 무정한가 이 부분을 또한 살펴야 되겠다. 가령 병화일간이 계수를 만난 경우나 임수일간이 기토를 만난 경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라면 병화일간이 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보다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 병화일간에서 수기가 왕성한데 을목이 투출을 해서 부목이 되어버려서 이 병화를 생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 입장에서 을목은 정인이라 하지만 정인이 별무 소용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경우 간목이 있다면 더욱더 발복하는데 그 월등한 점수를 주지만 을목이 있었을 때는 점수가 쭉 떨어져 버린다. 우선 이렇게 보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을목은 병화 덕에 을목이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의 기대는 모친이 되는 것이며, 이 간목은 너의 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간목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좋고 나도 좋고 내 어깨를 무겁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간목이 더욱더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어떠한 일간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경금, 신금이 금기 간살이 왕성해졌다면 이때는 살인 상생을 하는 과정이라면 임수가 있어야 되고 계수가 있으면은 격이 뚝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이러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때 애외 상황이 있는데 조우용신이거나 통관신이 될 때는 그렇지 않으며 신양명식이라 할지라도 가령 을목일간이 개미실을 만났다면 미토의 자하는 개수는 이미 죽어 들어온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설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기는 금생 수를 하지 못하고 금금 목의 성질로 변한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남편의 사랑이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을 역으로 또한 생각을 해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목기 입장인데 이 목기의 토기는 재성이고 나의 처다. 이 처를 생하는 그런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 병화와 기토로 연결이 됐다면 상당히 반가운 그런 것이요. 기토와 정화로 연결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또는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 다시 좋아져 버린다.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어도 괜찮기는 하지만 기토가 있는 것보다는 못한데, 겨울에 태어나서 무토가 화로 작용을 했을 때는 더욱더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것처럼 그 관계성, 그 서로 간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그 어찌됐건 일간은 월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천간, 다른 것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월지는 사주의 주체라 그래요. 월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이 나게 된다. 사주 명식의 상관 경관이나 식관 대립 또는 상전하는 전쟁하는 명식이거나 재인 투전이 되었거나 서로 간에 상생하는 기가 끊어지고 평고하다면 귀부인 귀공자가 될 조건에는 이미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